저는 평범한 가정의 1남 3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공부 잘하는 맏딸로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며 중등 시절까진 제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시험으로 중고등학교를 가던 때였어요. 명문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환하게 웃으시던 부모님과 온 가족이 북적거리며 둘러앉아 먹던 밥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 찬란한 앞날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제 인생의 전성기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병석에 눕자 전업주부시던 어머니는 속수무책이셨습니다. 동네 바느질감을 얻어다가 바느질도 하시고 시장에 나가 친구분의 장사를 돕기도 하셨죠. 저는 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여고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4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채 막막해진 저희 집 형편 때문에 저는 학생이었지만 후배들을 가르쳐가며 과외로 생활비를 벌어들였습니다.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저는 통번역학과에 진학하여 넓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하루빨리 가져서 집을 일으켜야 했기에 사범대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내 가장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줄줄이 달린 동생들과 가정의 빚 해결이 모두 제 책임이었기에 저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생들은 각자 제 갈 길을 찾았고 어느새 하나둘 결혼하여 출가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가장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싱글이라는 이유로, 첫째라는 이유로 동생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제게 손을 뻗었고 저는 그걸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남동생의 사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을 때 못 본 척 할 수 없었고 제가 써준 연대보증은 월급 차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홀어머니를 모시며 막내 동생의 학비를 지원해야 했고요. 거기다가 둘째 동생에게는 약간의 장애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 정도가 심해져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워지면서 조카들까지 제가 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조카 또한 만성적인 호르몬 장애가 있어 평생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한 아이이고요. 마치 희생정신에 취한 착한 사람 증후군 환자같이 보이겠지만 순간순간이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하나씩 해결해가는 기쁨으로 열심히 살았고 원했던 형태는 아니었지만 조카를 키우면서 가족으로서의 행복도 듬뿍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부대끼며 일의 보람도 느꼈고 친한 선생님들과 어울려 술 한잔하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만을 위한 시간, 저만을 아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저는 조금 외로웠나 봐요. 그리고 골드미스, 화려한 싱글이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여가며 너털웃음으로 포장하던 저는 점점 술에 기대었던 모양이에요. 언젠가부터 제가 술만 마시면 원색적이고 본능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고 주위에서 말해주더니 정신을 차려보면 동료 남선생님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거나 눈을 떠보면 웬 남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는 날 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일화조차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깔깔댔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은 다른 바도 없는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두 제가 한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원했던 곳에 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전 누구보다도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함께 손잡고 집 주위를 산책하며 서로의 오늘을 물어주는 매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66세입니다. 파릇한 청춘도 진한 연애도 누려보지 못하고 나이만 들어버린 저 같은 여자가 아직도 찾을 수 있는 짝이 지구상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위로해 주세요.